나는 솔로, 환승연애, 솔로지옥 등 연애 버라이어티의 인기는 여전한데요. 1970년대 미국에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데이팅쇼가 있었습니다. 더 데이팅 게임. 한 명의 여성 출연자가 얼굴을 보지 못한 3명의 남성 출연자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하는 독특한 방식의 데이팅쇼.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데이트 상대를 고른다는 점과 출연자들의 다소 수위 높은 농담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데이팅쇼의 출연자 중 수많은 여성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드니 알칼라입니다. 194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로드니 알칼라. 그는 잠시 멕시코에서 생활한 적이 있으나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미래가 촉망되던 그는 17에 육군에 입대했는데요. 젊은 여성을 폭행하여 징계를 받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후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UCLA에 입학한 로드니는 예술과 건축을 전공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 그의 모습은 살인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196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8살 탈리 샤피로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였죠.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로드니의 차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로드니에게 구타를 당한 탈리는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로드니는 그 길로 멕시코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탈리는 사경을 헤매다 가까스로 정신이 들었지만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로드니는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드니는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름도 로드니 알칼라 대신 존 버거라는 가명을 사용했죠. 존 버거가 된 그는 뉴욕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1971년 로드니는 23세 코넬리아의 아파트에 들어가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구타당한 상처로 가득했는데요. 현장에는 로드니의 DNA 증거가 잔뜩 남아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미해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로드니는 자신을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구실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촬영 후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TV쇼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1978년 9월 13일 로드니는 인기 TV 프로그램 더 데이트 게임에 출연했습니다. 유쾌한 농담과 매력적인 미소로 우승을 차지했죠. 하지만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던 여자 출연자 셰릴은 그와의 만남을 거절했고 다행히 데이트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니의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지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는데요. 로드니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점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종 혹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1979년 6월 20일 로드니는 해변가에서 만난 12살 소녀 로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을 살해한 후 인근 산에 시신을 유기했죠. 당시 로빈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로드니의 얼굴을 봤고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는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우연히 그의 몽타주를 본 가석방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은 겨우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1000장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 중에서는 미해결 사건의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살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본 실종자 가족들의 제보로 그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FBI 수배를 받아 체포된 적이 있었으나 살인이 아닌 아동 성추행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로드니는 13살 소녀를 폭행했다가 체포되었는데 이때도 2년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15살 소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려다 실패하여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으나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주면서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했으나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희생된 여성의 수는 경찰 추산 13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살해한 정황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로드니는 고작 5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형, 게다가 이후 드러난 추가 범행에 대해 가석방 없는 25년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었기에 로드니는 사형되지 않은 채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10여 년이 넘는 수감 생활 끝에 로드니 알칼라는 2021년 옥중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가 자연사하다니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로드니 알칼라의 잔혹한 범죄 행위는 넷플릭스 영화 오늘의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재조명하며 그의 이중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로드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넷플릭스에서 오늘의 여자 주인공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